네, 계속해서 핌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교류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페타플러스급 성능 기가바이트급 메모리 융합 초고성능 핌 프로세서 반도체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진호 박사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진행형 반도체 연구본부의 한재로입니다. 이번에 이제 PIM 반도체 사업단에서 하게 된 과제를 맡게 됐는데요. 그 과제에 대해서 그 연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과제가 어떤 필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개요 및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3년 6개월간의 이제 연구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연구 기간 동안의 연구 목표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연구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본 과제 컨소시엄 내에서 어떻게 이제 추진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개요입니다. 총 3년 6개월 정도의 연구 기간을 갖고 있고, 본 과제를 통해서는 페타 플러스급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초고성능의 PIM 프로세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함께 이제 아키텍처도 함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참여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PIM 반도체 아키텍처를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성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환경을 함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뭐 6G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폭증하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초고성능의 진영형 반도체는 그러므로 그렇게 확보가 필요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GPU나 NPU가 아닌 이를 뛰어넘는 그 PIM 컨셉을 포함을 하는 그런 NPU 반도체가 요구가 되고 있고, 본 과제에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폭증이 되는 이유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 하이퍼스케일 AI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는 기존에 이제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비교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초고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부에 이제 많은 연산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파라미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경망에서도 많은 이제 데이터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파라미터를 처리해야 될, 빠르게 처리해야 될 그런 반도체 요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슬라이드는 하이퍼스케일 AI 인공신경망에 대한 어느 정도가 최근에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파라미터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폭증을 할 건지를 발표 자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GPT가 개발된 이후로 최근에 이제 GPT-4까지 개발이 되면서 그 발표 자료에 이 동그라미가 그 해당 그 인공신경망에 서 처리해야 될 그 데이터의 양 또는 이제 파라미터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2018년도에 이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인공신경망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파라미터를 처리를 해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 신경망이 입력을 받는 입력 데이터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메모리 대역폭을 해결하려는 요구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구 때문에 페타 플러스 급의 성능도 가져야 되고, 내부에 이제 많은 그 온칩 메모리를 탑재함으로써 그런 이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핌 반도체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이제 파라미터, GPT 같은 인공신경망에 많은 파라미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절대 성능은 물론 높아야 되겠지만, 그런 절대 성능뿐만 아니라 그 절대 성능 대비
높은 실 성능을 가져갈 수 있고 내부에 이제 많은 파라미터를 탑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메모리를 탑재한 반도체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메모리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발열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전류 효율성도 많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능을 저희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이론적인 최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산기를 집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많은 연산기를 집적을 하게 돼도 실제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이제 연산기 바로 앞까지 데이터를 빨리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고 아무리 많은 연산기를 집적을 해도 그 발열 문제 때문에 모든 연산기를 다 액티베이션 시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PIM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이론적인 최대 성능에 가까운 실효율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반도체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대 성능 자체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실제 성능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다이를 여러 개 집적함으로써 연산기에 대한 집적도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이제 많은 온칩 메모리를 탑재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퍼스케일 AI와 같은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인공신경망에 연산을 해서 요구하는 많은 파라미터를 탑재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칩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칩 내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 메모리를 이렇게 인칩 메모리를 이용해서 탑재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절대 성능에 가까운 실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칩 메모리를 이용하고 인칩 메모리 자체도 많은 대용량을 가져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산기를 탑재한 다이도 여러 개 이제 탑재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실 효율에 가까운 실 성능이 절대 성능에 가까운 MPU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NMPIM 반도체의 가능성은 기존에 이제 개발되는 많은 제품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IM의 구조 중에 인메모리 PIM이 아니라 본 과제에서도 좀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니어 메모리 구조를 갖는 PIM 프로세서는 기존에 많은 그 제품을 통해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당장 이제 상용화 개발을 위해서도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칩 내부에 기가바이트급의 메모리를 최대한 온칩 메모리를 많이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의 그 메모리로부터의 대역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포즈와 같은 고성능 패키지 기술을 통해서 인칩 메모리를 탑재를 함으로써 펜타클러스급의 NMPIM 프로세서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부에 이제 많은 온칩 메모리를 탑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칩 메모리를 주변에 많이 두기 때문에 메모리로부터 연산기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 구조가 그 아키텍처가 많이 효율적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과제를 통해서 이런 PIM 반도체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사전에 함으로써 그런 PIM 아키텍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본 그림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초고성능 PIM 프로세서 반도체의 예상되는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에 많은 이제 온칩 기가바이트급의 메모리를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연산기 자체의 실효율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초대역폭의 이제 연산기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정상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 하나도 연산기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하나의 레티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 다이를 집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칩 내부에서의 그 네트워크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층 구조의 서로 다른 레이턴시를 갖는 다층 구조의 온칩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내부의 이제 메모리와 연산기 그리고 다이 간의 그리고 HBM 메모리 간의 통신을 이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 간의 데이터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어떤 인공신경망을 이 그 PIM 반도체 내에다가 실행을 시킬 때 데이터 일관성까지 고려해 가지고 일일이 이제 프리미티브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 간에도 그런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인공신경망의 코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이라는 이제 인칩 메모리를 탑재함으로써 HBM 그 인칩 메모리와 다이 간의 메모리의 대역폭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패키지 기술도 함께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HBM 메모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도 본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칩 메모리로 보통 이제 HBM을 외부 메모리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상당히 가까운 니어 메모리의 그 인공신경망을 위한 데이터나 인풋 데이터나 파라미터를 가깝게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칩 메모리와 그리고 그 다이 그리고 다이와 다이 간의 그 메모리 고대역 통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다이에다가 외부에서도 이미 이젠 HBM이나 다이 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어쨌거나 외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대역폭의 외부 인터페이스도 여기서 개발되는 다이 내에다가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HBM이나 그 뭐 여러 개의 멀티 다이를 집적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종 집적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고 본 과제에서도 그냥 그 저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포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런 패키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칩 안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온칩 메모리가 집적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를 실효율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내부에서는 다이당 약 500MB의 온칩 메모리를 집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칩 메모리 하나당 최대 800GB per sec의 밴드위드스가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HBM3 같은 경우는 다이당 약 16GB를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 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외부 메모리를 집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칩 메모리의 경우는 이제 SRAM 구조나 또는 인베디드 EDRAM 구조 같은 구조를 함께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동일한 다이 내에 좀 더 많은 온칩 메모리를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칩 메모리가 함께 탑재가 되고 여기서 도입하는 인터포저 기술을 고려를 해가지고 본 과제 다이 내에는 이렇게 파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3에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입하려는 RDL 인터포저에 맞는 RDL 인터포저의 채널 특성을 고려한 그런 이제 HBM3를 위한 인터페이스 파일 설계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멀티 레벨의 이제 온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온칩 네트워크를 구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칩 내에는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을 가속하기 위한 여러 프로세서 코어를 상당히 많은 멀티 프로세서 코어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 내부에 이제 온다이 내에 그러니까 온칩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 내에서의 이제 상당히 많은 넓은 면적의 다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제 클락킹도 갈수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HBM 하나가 그 32 채널 수도 채널로 이제 32 채널 정도의 기존에 이제 LPDDR 컨트롤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컨트롤러가 HBM 스택 하나에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4개의 HBM 스택만 들어간다고 해도 128개의 채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고대역폭 HBM 메모리를 위한 상당히 많은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HBM 외부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함께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이 간의 이제 캐시 일관성도 유지가 되고, 당연히 다이 내에도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도 함께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레벨 온칩 네트워크는 그 칩 내에서는 그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패키지 형태의 스위칭 기반의 온칩 네트워크 구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뭐 갈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많이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익스터널 메모리 컨트롤러가 요구하는 채널 수가 상당히 많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그 채널 수와 채널 하나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대역폭을 요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대역폭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칩 메모리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도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멀티코어에 대한 캐시 일관성 기능도 이제 같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부에 이제 캐시가 일관성 기능을 함께 갖게 되고, 다이 간의 캐시도 서로 다른 다이에 있는 캐시 간에도 캐시 일관성 기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캐시 코헤런시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온다이 내에서의 캐시 코헤런시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이제 온다이 내에서 캐시가 이제 내부에 상당히 거대하게 들어갈 텐데요. 그런 캐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최적화 기법을 포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이 간의 이제 캐시 코헤런시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 투 다이의 어떤 인터페이스 구조를 포함한 캐시 일관성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상당히 많은 내부의 이제 연산 코어가 탑재가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여러 다이를 넘어가면서 당연히 이제 다이 내에서의 통신과 연산보다는 다른 다이를 통해서 통신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통신 속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고자 하는 어떤 인공신경망을 효율적으로 매핑하는 기술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함께 페타급의 신뢰형 성능의 프로세서 반도체 아키텍처를 위한 어떤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 반도체에서 돌리고자 하는 인공신경망을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페타급의 성능을 갖는 그림과 같이 멀티 다이로 구성된, 그리고 인칩 메모리가 같이 포함된 이런 설계 코드와 함께 예상되는 이런 반도체 다이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이를 탑재한 칩과 모듈을 함께 개발을 함으로써 이 칩과 모듈에 거대 인공신경망을 적용해서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과제를 위해서는 그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트리에서는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을 잘 가속하기 위한 멀티다이를 가져가는 PIM 반도체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기관을 통해서 인터포저 기반의 이제 다이를 패키징할 수 있는 뭐 서브스트레이트나, 물론 이제 인터포저도 함께 이제 그 개발이 돼야 되니까 인터포저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까지 된 PIM 반도체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PIM 반도체를 위한 신경망을 잘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뮬레이터나 프로파일링 분석을 카이스트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런 결과물이
네이버의 하이퍼스케일 AI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진호 박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진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HBM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디본딩 장비 및 접착제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국색산기술연구원 이학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사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6개 과제 중에 장비 과제가 저희 혼자인 것 같은데요. 조금 내용이 조금 특이하더라도 고려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HBM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디본딩 장비 및 접착제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과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주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총 3세부로 구성된 과제로 1세부 주관은 제우스, 그리고 참여로는 저희 생기원과 단단이라는 업체가 들어가 있고 2세부 역시 제우스가 주관을 하고 있고 참여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세부 주관은 에버텍 엔터프라이즈이고요. 참여로는 오플렉스랑 조선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개요랑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내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술 개발 목표, 핵심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듯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과제는 이 HBM을 제조하기 위한 본딩 장비, 디본딩 장비, 그리고 접착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HBM의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역시 K 반도체 전략으로 HBM을 개발해야 된다, 국산화해야 된다, HBM용 장비를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과제가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아래쪽의 그림에 보시면 HBM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적층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D램 다이를 적층을 하려면 HBM을 제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웨이퍼랑 캐리어 웨이퍼를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공정들을 여러 번 진행을 해서 4단, 나중에는 8단, 16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1세부는 본딩 장비를 개발을 하고 2세부는 디본딩 장비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3세부는 요 HBM 적층을 위한 접착제를 개발을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HBM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HBM2를 양산하고 있는데 저희 과제에서는 HBM3를 타겟으로 30 마이크로미터급 초박형 웨이퍼를 핸들링해서 HBM3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해외 업체인 수스랑 테레 장비를 전량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장비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간 상황이라서 저희가 제우스와 같이 장비를 잘 개발하게 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과 기술 동향입니다. 요거는 다들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HBM1에서 이제 3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마이크로미터급 초박형 웨이퍼에 HBM3를 제조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HBM을 제조하기 위해서 접착제 시장이랑 본딩 장비 시장도 점점 연평균 7%, 8%로 고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딩 장비는 일본의 텔사가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디본딩 장비는 헬이 17.8%, 수스가 16%, EVG가 15%로 세 개의 업체가 전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접착제는 거의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접착제는 뭐 열이랑 물리적 레이저 방식에 의해서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좀 분류가 되는데 이것 역시 국내 업체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본딩 장비 그리고 디본딩 장비, 본딩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하이닉스와 조금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HBM3 제조를 위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이 총괄과 1세부, 2세부, 3세부의 개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인 저희 생기원은 전체적인 과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세부 본딩 장비 쪽에 조금 들어가서 어떤 본딩 결과물을 측정하는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에서는 이제 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모아서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 협의체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과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부는 본딩 장비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들로 조금 핵심 요소 기술들을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처럼 정밀 스핀 코터 그리고 베이킹 쿨링 기술, 얼라인 기술 그리고 균일하게 이제 웨이퍼를 붙여주기 위해서 균일한 프레싱 본딩 모듈 그리고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스펙션 모듈 그리고 TTV 측정 모듈 그리고 균일하게 이제 웨이퍼를 붙여주기 위한 고정 및 세라믹 척을 개발하는 요소 기술을 가지고 요소 기술을 개발할 거고 이걸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만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존에는 이 본딩을 해주기 위한 본딩 헤드가 1점 압력 제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점으로 압력을 줘서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 균일도에 한계가 있어서 TTV가 어느 정도 이상 더 줄어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딩을 한 다음에 별도의 검사 장비로 가서 양품이랑 분량을 판정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공정상의 이제 택이 증가하는 문제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WC 구조의 3점 제어 본딩 헤드를 개발할 예정이고 1마이크로 이하의 고평판 SRC 척을 가지고 TTV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공정 성능을 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측정 모듈이 없기 때문에 타 장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측정 모듈을 장비 내에 내재화를 해서 측정 모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정 품질을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서 공정 최적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차년도에는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초도기 장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초도기 장비를 개발을 해서 2차년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문제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여서 3차년도, 4차년도 1Q 정도의 준양산 장비를 개발해서 수역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수요기업 평가를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세부의 내용입니다. 이세부는 디본딩 장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소 기술로는 EFDM 그리고 프리디본더, 디본딩 모듈, 기계적 메카니컬 이니시에이터 그리고 레이저 디본딩 공정 기술, 악형 웨이퍼 세정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본더와 비슷하게 중요한 기술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일류체 분사 클린 시스템 때문에 이제 폰딩된 거를 디본딩 할 때 잔여물이 남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물 때문에 파티클이 다수 발생해서 분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디본딩하는 나이프 분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나이프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나이프의 그 암호 때문에 디본딩 분량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이 과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니시에이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이니시에이터 물리적 디본딩을 해주기 위한 나이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티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링프레임 웨이퍼 세정 핸들링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유체 로즈를 적용해서 파티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1세부와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공정 품질을 공정을 최적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파티클을 파티클을 최소화하고 크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리 디본딩 공정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세부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에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 초도기 개발하고 4차년도 1Q의 준양상 장비를 완전하게 개발해서 수요기업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세부는 이런 폰딩을 해주기 위한 접착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 기술로는 물리적 접착제 구조 설계 기술, 층간 물성 최적화 기술, 공정성 최적화 기술, 레이저 디본딩 도성 설계 기술, 레이저 디본딩 접착제 공정 기술, 실리콘 합성 기술 이렇게 핵심 기술로 가져가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제에서는 물리적 디본딩과 레이저 디본딩 모듈을 두 개 다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에 맞춰서 레이저 디본딩으로 갈지 물리적 디본딩으로 갈지 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물리적 디본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과제 종료가 25년도니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레이저도 같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동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 디본딩 같은 경우는 이런 과도한 접착력 때문에 박리 시에 이렇게 잔사가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리콘 소재의 특별한 접착제를 개발을 하여서 세정 후에 저잔사가 남도록 물리적 접착제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레이저 디본딩용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필름 형태의 이런 레이저 디본딩 접착제인데 범프 보이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우수한 프로텍션 레이어를 설계해 가지고 좀 프로텍션 레이어를 써서 보이드를 좀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세부는 이전에 1, 2세부와 조금은 다르게 미리미리 재료를 개발해서 조금 제우스에다가 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조금 개발 기간이 조금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1차년도에 사실 초도기 접착제를 지금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2000년도 때 실제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3000년도 때는 양산장 비용 접착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년도 때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접착제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딩 장비 개발하고 디본딩 장비를 개발하고 접착제를 개발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4Q쯤에 초도기를 개발하고 25년도 1Q쯤에 준양상 장비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출범식 오면서 사실 그 진행하시는 분께서 소자랑 설계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계나 뭐 소자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제 요 내용을 보시고 혹시나 저희 장비 개발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 언제든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좀 공동 개발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HBM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디본딩 장비 및 접착제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학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전문 분야, 관심 분야이시기 때문에 아마 발표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극히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비하신 내용들보다 너무 짧게를 발표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하신 내용 마음껏 풀어놓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내용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병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핌용 SCM 제어 SoC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노바칩스의 김영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대표님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자부터 해서 많은 좋은 내용들을 오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병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핌용 SCM 제어 SoC 기술 개발 이 과제를 맡고 있는 노바칩스의 김영관 대표입니다. 일단 저희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연구도 연구지만 돈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소자나 이런 모든 베이스가 되는 기술보다 베이스가 되는 기술보다는 뭔가 이렇게 저희가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는 SCM을 이용해서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구조인데요. 뭐 SRAM이라든지 DRAM은 다 이렇게 다 제어해서 다 쓰고 있고, SSD는 지금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SSD를 삼성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노바칩스도 SSD 컨트롤러 업체인데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의 차이점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서버라든지 어떤 범용석을 위주로 하는 SSD를 만들고, 저희는 그런 대용량의 제품을 이용해서 좀 틈새 시장을, 리치 마켓을 타겟으로 SSD를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낸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는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SSD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 틈새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지금 SSD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용량과 원가 경쟁력을 가지냐고 본다면, SSD는 솔직히 하드디스크하고는 벌써 비트플러스가 생겼을 정도로 가격적으로는 하드디스크가 많이 SSD 시장에 잠식이 되고, 이 하드디스크 시장은 테이프 드라이브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발라타리 메모리 입장에서 SSD는 거의 시장을 다 잡았고요. 이 SSD가 시장을 다 잡고 인터페이스도 지금 낸드 인터페이스가 2.4기가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스를 가질 정도로 아주 고속의 인터페이스 스피드와 응답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램하고 SRAM한테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과 사람들이 SCM,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개발을 했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SCM을 가지고 SSD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리고 PIM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배경이 필요성에서 일단 펌웨어 아키텍처가 이 SCM은 SSD하고 비교했을 때 레이턴시가 많이 빠릅니다. SSD는 기본적으로 레이턴시 입장에서는 뭐 SCM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가 빠른 응답 속도를 어떻게 결국은 10 밀리언의 IOPS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SCM 자체는 낸드가 SSD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블락 페이지 단위의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SCM 같은 경우는 바이트 액세스가 다 가능, 비트 액세스도 다 가능, SRAM처럼 비트 액세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SSD에 사용하는 FTL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에는 좀 뭔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SSD에는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성능 측면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4K 바이트 단위의 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4K 바이트 맵 데이터를 사용하면 벌써 SSD 용량의 0.1메가를 0.1%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64바이트 단위만 하더라도 매핑 데이터가 64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핑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컨트롤러 입장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SCM 메모리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피드는 빠르지만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 용량이 작은 SCM 메모리를 용량이 작지만 스피드는 빠릅니다. 그 용량이 작고 빠른 SCM 메모리를 어떻게 고성능과 고효율로 컨트롤러가 제어할 수 있을까를 본 과제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이 SCM 메모리가 가지는 응답 시간과 라이트 타임이 작은 것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까지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SCM 테크놀로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P램, RR램, STT, M램, 뭐 이렇게 M램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뭐 인텔에서 3D 크로스 포인트로 사용했던 P램이라든지 RR램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에버스피니에서 나오고 있는 M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이나 이쪽도 지금 인베디드 메모리로서 M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뭐 저희들이 이 SCM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가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 대비 제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P램, M램 이 각각을 비교를 했고 특히 M램 같은 에버스핀에서 이 M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듀런스 측면에서 보면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듀런스가 앱램이 조금만 한 10배만 더 좋아져도 맵 데이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 가장 좋다고 하는 앱램도 결국은 10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뭐 P램보다는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장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기술과 컨트롤러를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이나 그 기가바이트당 가격이나 이쪽에서 보면 지금 3D 낸드로 오면서 HDD하고는 거의 비트 크로스가 생겼다고 볼 정도로 지금 가격이 내려와서 최근에 프레시 서밋에서 하이닉스가 238단 낸드를 V8 낸드를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낸드와 D램의 가격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이 SCM을 가지고 용량은 작지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SCM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컨트롤러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낸드와 그 각각의 그 스위칭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SC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이 SCM 메모리에 대한 컨트롤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SCM 메모리가 낸드 메모리나 다른 메모리 대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 부분을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SCM 메모리의 요구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사에서 엠램을 가지고 SEU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런 나사에서 엠램을 가지고 P램을 가지고 중이온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하니웰이라는 회사에서 테스트한 거라든지 에어로플렉스에서 테스트한 거라든지 타무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엠램에서의 ECC 컨트롤 지원 컨트롤러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에러가 생기는지 등등 다른 곳에서도 많이 테스트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그 방사선 테스트라든지 중이온 테스트를 컨트롤러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낸드 같은 경우에 많이 데이터가 깨지고 SRAM에서 SEU 현상이 발생하고 D램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ECC를 걸고 SRAM도 ECC를 걸고 D램도 ECC를 걸고 하고 있지만 낸드도 ECC를 걸고 있죠. 여하튼 그렇지만 완전하게 어찌 보면 디바이스 입장에서 이 중이온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데에 엠램처럼 리질리언스한 제품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이고 그래서 이런 우주 항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엠램은 많은 SCM 메모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뭐 많이 발표하셨는데요. 이런 구조 자체를 저희들은 이런 핀 구조의 장점은 어차피 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거를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러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SCM 메모리라든지 D램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나 만드는 핀 메모리라든지 이 각각의 메모리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제너럴하게 어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AI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SCM 메모리는 아무래도 낸드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데 프로그램 타이밍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최적화 평가하고 체크 포인트 이런 결과를 저장하는 사이에서 많은 레이턴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SCM 메모리는 이런 레이턴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낸드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성능을 비교하고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컨트롤러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게 하드웨어 플랫폼인데요. 보통의 CPU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SSD 컨트롤러를 통해서 낸드를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I/O 바틀렉이 생기죠. 저희들은 지금 개방형으로 융합 아키텍처를 잡아서 CPU 입장에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컨트롤러에게 CPU가 명령을 바로 그러니까 API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지금 잡았고, 이 아키텍처에 의해서 CPU가 이 컨트롤러 각각에 있는 SCM 메모리를 라이트하거나 읽고든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렇게 외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거를 CPU 입장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컴퓨터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요새 저 오픈 채널 SSD로 많이 지금 표준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CM 메모리는 지금 스토리지 엑셀레이터, 지금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스토리지 엑셀레이터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의 경우는, 그리고 뭐 필요한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저장한다, 엠램에 저장한다든지 할 때 스토리지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스토리지 엑셀레이터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패브릭 엑셀레이터로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몇 미리세컨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던 거를 엠램을 대체함으로써 1 마이크로세컨 이하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스피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SCM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런 엑셀레이터 구조를 사용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ML 뭐 아까 다른 분이 발표하신 것처럼 전용 플랫폼을, 페타급의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면 지금 SCM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을 테스트해보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주항공 스토리지 쪽에서는 이 D램이나 낸드 기반의 SSD는 우주 방사선과 패럴렐 영역에서 이제 이런 SEU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페이스 그레이드라든지 그레이드의 SSD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쪽을 계속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실제 제품을 저희들의 매출의 99%는 다 지금 수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SSD 컨트롤러 죄송합니다. SSD 컨트롤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한 14년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방산이라든지 유럽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쪽으로 제품을 많이 지금 판매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제 많다 보니까 미국 방산 쪽에서 들어오는 스펙이라든지 이쪽을 연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쪽이 저희하고 많이 좀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관 기관으로서 컨트롤러와 제품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고 전자부품 연구소에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랜드 인터페이스도 지금 2.4기가입니다. D램도 엄청 빠르고 지금 SCM 메모리의 인터페이스는 4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인데요. 시리얼 인터페이스와 패러럴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패러럴하게 앞에 이제 멀티 구조로 다른 과제들에서도 보면 패러럴하게 하는 과제들도 있지만 핀 과제 같은 경우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넣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제너럴한 시리얼 인터페이스, SPI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제너럴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게 지금 제품을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고요. 패러럴 인터페이스는 SRAM 인터페이스나 DDR4, DDR4, DDR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SRAM 인터페이스와 DDR 인터페이스를 다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SCM 메모리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고 그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성능을 이쪽에서 고속의 2.4기가까지 지원하는 고속의 IP를 파일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같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송수신 IP 사양과 이쪽에서 아날로그 파일 개발과 해서 같이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고 SOC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SSD 지금 회사가 14년 됐는데요. SSD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세트까지 해서 PCB, 테스팅, 소프트웨어 툴까지 다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SSD도 데이터 보안이나 여러 가지 그 인증을 따지 않으면 미국이 방산이나 이런 데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까지 다 획득하고 차세대 인증까지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러에 다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제품을 컨트롤러부터 모든 세트까지 다 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랜드 입장에서는 HL 랜드라고 해서 데이지 체인으로 스피드를 올린 대용량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60세건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삼성보다도 더 먼저 전 세계 최초의 8테라, 16테라, 24테라 제품을 양산을 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군수 쪽이나 이쪽은 저희가 대용량 제품의 우선권을 가지고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장 매체 관련해서는 베이스부터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전자기술연구원이 양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저희 SSD 컨트롤러를 하면서 낸드 파이 기술을 스펙을 주고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 있는데 전자기술연구소에서 그거를 파일을 다 개발해 줘서 양산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 초고속 직렬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는 전자기술연구소가 좀 더 상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좀 갔으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술 단계별로 저희들은 5년 과제입니다. 1단계로 3년이 있고요. 2단계로 2년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1단계에서 저희들이 칩까지 다 찍어서 제품을 만들 거고요. 이 1단계에서 놓은 결과를 가지고 이때는 모든 기술적인 파트를 다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뭐 최종적으로 칩까지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목표고요.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제품을 팔 수 있는 제품으로 완전하게 옵티마이즈하고 호환성 평가까지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각각 이제 IP 기술 개발부터 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칩 만드는 것까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를 잡았고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외국에 존재하는 SCM 메모리라든지 국내에 있는 인베디드 SCM 메모리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요. 예, 그 해서 많은 뭐 STS, 뭐 에이스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뒤에 영역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하튼 고속의 호스트 인터페이스라든지 실제 제품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양산하고 있는 SSD에서 SCM을 더 들어오면서 더 고속의 제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SCM은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안에 SRAM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IM의 어세스를 위해서도 SRAM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양산하면서 SRAM은 지금 저희가 12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2나노 공정에서 인베디드 SRAM은 한 맥스 8메가에서 16메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가면 양산성이 없다고 해서 실제 양산성이 없고요. 다이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요. 저희들은 이 칩이 양산성 있는 사이즈와 성능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 타겟으로 실제 만들 거고, FPGA 레벨에서는 그런 제약 없이 풀 성능과 풀 용량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성을 FPGA 레벨에서는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고속 인터페이스는 전자부품연구소에서 잘 하고 있고요. 뭐 워낙 전문가이시라서 제가 뭐 설계에 대해서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종 과제 결과물은 SCM 지원 SSD 컨트롤러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SCM 자체만 인베디드 SCM만 쓸 수도 있고, M램을 가지고 캐시로도 쓸 수 있고, 낸드도 낸드를 안 쓰고 SCM만 여기 낸드 자리에 SCM 메모리를만 써가지고 확장 패러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낸드 메모리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스펙을 잡았고, 실제 제품이 나중에 저희들이 이 제품으로 해서 모든 테스트와 양산까지 나갈 생각입니다. SCM 메모리로만 사용했을 때는 지금 용량으로 보면 뭐 이렇게 4개를 붙인다고 했을 때는 4테라 비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스트 입장에서 NVMe를 사용하면 NVMe 컨트롤 메모리 버퍼로서 D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SCM 메모리를 NVMe 호스트에서 어세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 그 에이지 컨트롤러의 결과물은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호스트 인터페이스까지 지원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까지 이렇게 붙여서 시스템적으로 컨트롤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죠. 그래서 보안 개발 및 인증까지 다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안적으로 괜찮은 제품을 다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바칩스 김영관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은 국가 핵심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또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용되는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넓어지는 범위를 위해서 가장 기본인 부분에서부터 노력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오늘 산학연 전문 연구 분야에서 몸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동안의 과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했었고 그동안의 실적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기술교류의 발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AI 반도체 분야의 평가위원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하선우 수석님께서 알기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의 평가기획팀에 있는 하선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타이틀에서 있듯이 알림사항 아니면 또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해당으로 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제가 속한 팀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원에서 하는 모든 평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에서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을 포함해서 평가위원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하고 그 평가장에 대한 그 어떤 관리 이런 업무가 주인데요.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전문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발표를 듣고 그 전문가 풀에 적극적으로 많이 그 등록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나왔고 특히 그 지능형 반도체에 해당되는 이제 이 PIM 분류로는요. 근데 이제 양자하고 이 지능형 반도체 특히 PIM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기술 분야로 보면 대충 이제 세 분류로는 한 15개, 그다음에 중분류로 보면 이제 지능형 반도체 내에 지능화 기술, 초전력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 세 분류가 되는데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가 한 180명이 좀 못 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전문가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치가 있어야 될 텐데 목표치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 3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나왔고요. 그럼 또 왜 이 시점이냐를 놓고 보면 평가가 반이 이루어지는 게 정부 평가들은 대부분 예산 국회를 통과를 하고 이래저래 프로세스를 밟다 보면 공고 내고 다음 연도 한 3월 정도에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지금 정도의 이제 평가위원 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나름 이제 검증할 걸 해서 한 11월, 12월 정도 이제 등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월
내지는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나 또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등록하게끔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마 등록돼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다고 치면 자기 이제 기술 분야에 맞게끔 다시 한번 들어가서 기술 분류를 좀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각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이제 기술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이쪽 분야는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업이 만들어지거나 예산이 가는 쪽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이렇게 반도체라 해도 이제 고전적인 그 기술 분야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현 추세에 맞게끔 기술 분야를 좀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등록하는 방법은 이게 등록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한 장짜리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이지원 통해 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뭐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위원 풀이 우리 원에 한 17,000 정도 되는데 확대를 좀 하고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이제 등록하면 나름 이제 뭐 소정의 뭐 커피 쿠폰도 물론 이제 확정이 되는 시점에 이제 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이야기 드리면 오늘 이제 전문가들이 오신다길래 이런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보시면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현재 부족한 분야가 반도체하고 양자 분야. 양자 분야는 한 8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 기술 분류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그쪽도 많이 좀 모집을 해야 되고, 또 양자 분야의 이제 과제를 평가를 하려고 치면 평가위원 전문가를 또 모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불가피하면 이제 기술 분야로 가서 우리 입장에서는 광 쪽을 전공하시면서 양자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평가위원이라는 이런 시스템에 들어와서 기술 분야를 한번 다시 보시고, 기존에 등록해 계신 분은 다시 좀 수정을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좀 알려달라. 또 신규로 지금 시점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고 싶은 상황이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하선우 수석님의 설명 함께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지 않을까 저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질문이 없으셨네요. 앞서 설명을 드린 절차에 따라서 AI 반도체 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시고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뜻깊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너무 지치진 않으셨습니까? 많이 지치셨나 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많이 지치셨나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술교류회 여러분과 발표 이어갔는데요. 이어서 잠시 후에 주요 귀빈들을 모시고 핌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단 출범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같은 자세로 계속 계셨기 때문에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출범식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응원도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4시 반 잠시 후에 저희 사업단 출범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